공유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3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회사, 제조사가 당연히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동안 친구 집 그리고 쉼터를 전담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 점점 관심은 끊기고 있고 법적 공방이 길어질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쉘터가 초등학교를 쉘터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지금 텐트 같은 걸 치고 이렇게 자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떠나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일상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리한 메일을 드리는 것 같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실 수 있어. 어쨌든 용기 내서 메일 보내주신 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내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에 인터넷에 많이 나왔고 워낙에 기사로도 많이 나왔죠.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이런 내용들이 중계가 됐어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많이 화도 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일단 나는 전기차 오너가 아닌데 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대다수의 선량한 가솔린차 오너들의 차를 불태우느냐 이런 것들 당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입주자들, 이 뒤없는 입주자들의 삶에 큰 위협을 가했고 일상을 파괴했고 심지어 이게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여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전기차 몇 대들 때문에 우리 집이 위협이 될 수 있고 위험 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에 전기차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전기차가 더 많이 팔려야만 한다고 계속 얘기하는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자동차 혼자서 있는데 불이 난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건 너무나 화가 나고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네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정말 믿고 있었는데 벤츠가 차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가만히 있는 차에 불이 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화재 사건하고는 양상이 또 다릅니다. 다른 화재 같으면 차량을 충전하는 과정, 충전기의 오류 가능성 뭐 이런 것들 모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건 또 차주의 개조에 의한 잘못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건 영상에서 보듯이 가만히 있는 자동차 자체의 문제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없이 벤츠의 잘못이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지만 벤츠의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무조건 개권을 해야 되고 아파트 그리고 피해 차량 그리고 그름 하나하나까지 모두 배상해줘야 될 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아파트 입주자들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관련 업계에서도 벤츠에 빠른 답을 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벤츠가 지금 입장문을 하나 내놨는데 너무나 원론적인 것을 비치고 있거든요. 지금 사건이 발생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빠르게 조사하고 답을 주고 빠르게 배상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정부 당에서도 벤츠 코리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될 겁니다. 뭐 브레이킹 다인지 합동조사는 앞당겨서 오늘 한다고 하는데 결과에 따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어떤 식의 답을 내놓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하나은행 연수원에서 연수원으로 대피소로 제공하겠다는 게 발표하거든요. 뭐 하나은행 아주 통큰 결정 환영하고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이 정도의 제공을 하는데 매치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 이거 그냥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전기차 화재 사고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기차 화재는 어떻고 지하주차장 화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도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감식이 끝나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공개됐으니까 제가 간단히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은 메르세데스 벤츠 EQE350 차량입니다. 59시간, 그러니까 3일 전에 주차하고 그 이후에 운행하지 않았던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걸 운전자 과실로 몰아간다거나 차량의 손상 때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어렵겠죠. 어쨌든 지금 자동차가 스스로 불이 붙었다. 제조사의 책임을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자, 화재 상황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차량 아래쪽으로 연기가 쫙 깔립니다. 아마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고 요 이전부터 깔리기 시작했을 텐데 연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새벽이기 때문에 아무도 연기 발생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연기가 나왔다는 건 이미 이때부터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발생한 상황으로부터 쭉 시간이 가는데요. 지금 한 1분여 정도 연기가 계속 나오더니 이윽고 금세 텅 하고 불이 붙습니다. 영상이 앞뒤로 조금 더 길었다면 더 많은 게 보였을 텐데 여기서 아쉽게도 영상이 끝납니다. 만약에 영상을 공개했다면 이 공개된 이후 영상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아파트 측에서 왜 여기까지만 영상을 공개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후 영상이 중요하냐면 이후에 스프링클러는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화면 어떤 식으로 옮겨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긴 용량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정확한 화재 지점
하이드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주신 사진인데요. 이 주차장에는 지금 자동차가 가득 차 있었죠. 여기 보면 통로에 주차된 차가 하나 있고요. 발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발화가 됐고 바로 옆에 모닝이 한 대 서 있어요. 모닝이 전소됐고요. 오른쪽에도 차량이 한 대 전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의 화재로 양쪽으로 차량이 한 대씩 전소된 게 가장 시작점이다라고 생각되죠. 근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 이 사건을 보도할 때 보도 방향이 약간 치우쳐져 있는 부분은 전기차 한 대가 40대를 태웠다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원래 대형 화재라는 건 특히 지하주차장 대형 화재라는 건 한 대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차를 태우고 그 다음 차가 또 다음 차를 태우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옮겨붙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모여있는 차들은 다 불이 붙었는데 주차칸을 한 칸 건너서 다른 차들은 이 화재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거죠. 이쪽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쪽은 새까맣게 됐고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봐야 한 5m 간격일 텐데 5m 정도의 간격으로도 화재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전기차가 여기 있더라도 몇 미터 밖에 있는 자동차까지 불을 태우진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 차가 옆에 차를 태우고 옆에 차를 태우는 방식입니다. 흔히 가솔린 차는 옆 차를 태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르세데스-벤츠 EQE 같은 경우는 88kWh 배터리인데요. 전기차 중에는 대형 배터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kWh 배터리라고 쳐도 배터리가 가진 에너지 용량은 360메가줄입니다. 휘발유 50리터는 1600메가줄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용량이 휘발유가 훨씬 더 큽니다. 자동차 휘발유의 에너지 용량은 전기차 에너지 용량의 5배 정도. 휘발유가 불이 붙지 않을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런 종류의 화재에서는 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게 됩니다. 휘발유가 타지 않으려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서 가솔린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냐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솔린이든 전기차든 일단 자동차에 불이 붙으면 옆차로 옮겨보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묘한 점은 이 왼편으로는 화재가 확산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꺼졌습니다. 뭐 다행이죠. BMW 같은 경우는 운전석 쪽이 약간 그을리고 거기서 멈췄어요. 어째서 이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어쩌면 이게 모닝이라서 기름이 적게 들어있어서 정확한 원인은 감식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영상을 보면 왼쪽으로는 불이 붙지 않고 오른쪽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옮겨붙지 않은 걸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반대편은 그럼 왜 옮겨붙었냐 이것에 대한 설명이 지금 좀 어려운 거죠. 영상에서는 지금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화재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스프링클러가 나오는 거라고 보죠. 화재가 나오면 즉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작동되지 않는 장면에서 영상이 끝나서 정확한 확인이 안 되네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아까 메일에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은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아파트 측에서 이 이후 영상까지 좀 공개를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스프링클러는 작동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뭐 잘 모르는 상태. 근데 문제는 반대편입니다. 지금 반대편 오른쪽으로는 화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쭉 이어지는데 아주 이상하게도 그게 건너편 지금 한 5m 간격이 있는 요 건너편에 있는 차량까지 불이 붙게 됩니다. 정확한 이유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 근데 어쩌면 이 윗부분에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여기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파이프 부분에서 화재가 옮겨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뭐 해보게 되고 어쩌면 여기 환기구가 이쪽에 있어서 화염이 또 저쪽으로 옮겨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있는 차들이 전부 다 전소된 상태에서 관건은 이쪽 편에서 발생한 화재가 어떻게 저기까지 넘어갔는지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화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서 사고 났을 때 모두 다 이런 화재로 이어지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코나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 한 대가 전소됐죠. SM3Z 지하주차장 사고 발생했는데 차량 한 대 전소됐습니다. 코나 지하주차장 사고, 와, 이것도 많이 알려진 건데 이것도 차량 한 대 전소. 볼트 EV 지하주차장 화재 있었는데 차량 한 대 전소. 볼트 EV 지하주차장 화재 있었는데 차량 한 대 전소되고 두 대는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인해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수송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가 지금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주 있었어요.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는 거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대부분이 뭐 불행 중 다행이지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 이 차량들이 한 대만 불이 나거나 기껏해봐야 두세 대 이 정도 불이 나고 그치게 됩니다. 이번 화재 사고는 뭔가 독특한 면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당연히 문제입니다. 당연히 배치가 책임져야 되고 당연히 정부에서도 나서서 책임을 짚어야 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전기차 판매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상하게 규모가 컸던 이 대형 화재의 원인은 뭔가? 다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런 화재를 아실 겁니다. 천안 출장 세차 화재 사고. 천안시 서북구 불담동에 위치한 P아파트 1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그때 차량은 666대가 불입하거나 그을렸습니다. 이 중에 44대는 크게 훼손돼서 전선 처리가 됐고요. 나머지 차량도 그을음 피해를 당해서 실제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한다는 사고였습니다. 3년 전 이맘때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때 당시 출장 세차를 하시던 분이 LPG 탱크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차를 하다가 화재를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지하주차장 거의 전부가 불이 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보온재다. 지하주차장 천장에 보면 파이프가 있는데 이 파이프에 보온재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이 지나가고 차가운 물이 지나갈 때 주변 온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온재를 더하게 되는데 그 보온재가 화재에 취약한 보온재를 썼다는 거예요. 가연성 보온재를 써서 그 보온재를 꺼내서 거기 불을 붙여보면 바로 불이 붙는 그런 형태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 소방시설이 먹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프링클러가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준비작동식은 기본적으로 물이 나오는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화재 감지기를 2개 이상을 작동시켜서 2개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함께 화재를 감지해야만 펌프가 작동돼서 그때 물이 나오고 그 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출장 세차업체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관리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C씨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까지 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화재 일으킨 사람이나 그 회사 대표라면 그렇다 치는데 왜 관리사무소 직원한테 이렇게 큰 형을 선고했나? 이분이 스프링클러 자동 연동을 꺼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불이 나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관리업체도 책임이 있고 무엇보다 스프링클러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화재가 커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심각한